아랍 소사이어티 온라인 아랍 알기 특강. 이번에는 우리가 사랑한 아랍 소설 아랍 작가입니다. 안 사랑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그런 아랍 소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땅입니다. 사우드 알사누시가 썼고요. 사우드 알사누시 작가는 1981년 쿠웨이트 출생입니다. 백혜원 씨가 번역을 했고요. 백혜원 씨는 지금 요르단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출판이 되었고요. 2013년에 아랍 소설상을 받았습니다. 출판하자마자 아주 인기를 많이 얻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땅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걸프전 전후 그리고 필리핀과 쿠웨이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설이 쿠웨이트만 다룬 소설이었다면 아마 아랍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보면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쿠웨이트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되죠. 나루프라는 가문인데요. 이 집안의 특징은 굉장히 명예로운 가문이고 그리고 쿠웨이트에서도 유명한 가문인데 남자가 단 한 명입니다. 아버지 없이 젊은 아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형제들만 있고요. 그러니 어머니로서는 아주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겠죠. 가문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가사 도우미 조세피는 아이를 임신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호세 멘도사라고 지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도 그리고 이 아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조세핀과 아들 호세를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배경이 걸프전이라고 했죠. 이 남편은 걸프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히게 되고요. 그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지인이 있습니다. 절친이고요.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이를 책임져 주기로 살아생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필리핀에서 쿠웨이트로 부릅니다. 쿠웨이트에 엄마 없이 혼자 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호세 멘도사라는 필리핀 이름 대신 이사 따르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도 없이 그나마 유일한 아들의 혈육, 핏줄인 이 아이가 너무 필리핀 사람을 닮아서 할머니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리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결혼한 고모네 시댁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고모의 결혼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좋은 혼처를 못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사 다루프는 안채가 아닌 별채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 시댁 가족이라도 오게 되면 절대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혹시나 이 아이가 세상에 알려질까봐 다른 사람들의 입방에 오를까봐 아주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아이는 필리핀에서도 쿠웨이트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이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대나무와 같다고 해서 이 소설의 제목이 대나무가 자라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좀 독특한 컨셉인데요. 사우드 알사누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호세 멘도사가 필리핀어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쓰고 그걸 필리핀어와 아랍어를 아는 지인이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한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의 표지에 번역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책이 두껍죠. 하지만 가볍게 쓰였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문체고요. 번역본이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술술 읽히고요. 우리도 이제 다문화 사회죠. 그래서 필리핀과 쿠웨이트라는 그러한 다문화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알게 되는 좋은 소설입니다. 저도 쿠웨이트에 출장을 몇 번 갔었는데 늘 그 사회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고요. 특히 가정은 더욱더 들여다볼 수 없어서 제게도 쿠웨이트 가정, 가족 그리고 여자들의 문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소설,
아랍 문학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소설로 입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이 된 베스트셀러로서요.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국내에서도 여러분이 읽어보셨고요. 리뷰, 평점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 소설입니다. 황금마차는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 썰와 바크르 여류 작가입니다. 이집트 출생이고요. 1991년에 출판되었고요. 김능우 번역가님, 이분도 아랍 문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이분이 번역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 작품 외에도 다른 아랍 소설을 한국어로 많이 번역하셨고요. 2020년 아랍 국가에서 주는 아랍 번역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2008년에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습니다. 카이로 교회의 여성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수감된 15명의 여자 죄수와 그리고 1명의 여자 교도관의 이야기입니다. 살와 바크르 작가는요, 1949년 카이로에서 출생했고요. 아인샴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통령의 장례식에서의 자이나트라는 단편집을 시작으로 해서 여자 농사꾼의 반주, 그리고 토끼들과 단편집 같은 작품을 냈고요. 아랍 100대 소설 중에 뽑힌 바슈무리에서 온 남자도 냈습니다. 그리고 코코수단 카바쉬 같은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카이로 교회에 있는 여자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아지자라고 하는 수감된 사람이 있는데요. 새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혐의로 들어왔습니다. 아지자는 맹인인 엄마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엄마는 재혼을 합니다. 아지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새 아버지가 이 아지자를 노립니다. 하지만 아지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를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는데요. 맹인인 엄마는 지병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아지자는 새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새 아버지는 60살이 되어서 재혼을 꿈꿉니다. 젊은 다른 여자랑요. 아지자는 그만 질투에 눈이 벌어 새 아버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수감되었고요. 감옥에 투옥된 아지자는 이제 황금마차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의 안식처인 천국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황금마차에 태울 다른 수감된 사람들을 찾는데요. 자기가 선별하기 위해서 다른 수감된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밀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소매치기가 된 사람도 있고요.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습니다. 제목에도 나오지만 황금마차는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 제목에서 이 소설이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1950년대에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라바크르가요, 한 기업체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옥되었을 때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은 것이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 소설하면 흔히 역사적 배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읽기 굉장히 어려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보다는 오롯이 여성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난 제 느낌은요, 한마디입니다. 불편하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의 할머니 세대들도 아마 이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억압받고 강요당하고 그리고 많은 학대와 폭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죄를 짓고 이 교도소에 왔지만 오히려 교도소가 더 편합니다. 교도소의 규율과 그런 제약이 오히려 사회에 나갔을 때의 제약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다 읽고 나면 고구마를 100개쯤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이집트의 이런 여성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설입니다.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설은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입니다. 문혜희 선생님이 번역하셨습니다. 2004년에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습니다. 16명의 남성 작가와 9명의 여성 작가들의 단편소설 40편을 이 번역가가 모아서 출판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사우디,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그리고 예멘, 이라크 거의 13개 국가의 작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
아랍 국가를 쉽게 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40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 편 한 편이 거의 몇 페이지가 되지 않고 짧습니다. 이 한 편으로 그 나라를 안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집트의 198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짐 마후푸즈도 있고요. 수단의 유명한 작가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들어봤을 그런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이 제목은 그 중에서도 나왈 아사우다위의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 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황금 마차도 하늘로 오르지 못했는데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네, 슬프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소설의 단편집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소설도 같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혜희 번역사님은 왜 40편을 골랐을까요? 아랍 세계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사실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것도 40살이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40일 이후에 출생신고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를 갖게 되면 40일, 그리고 40일, 그리고 40일 이렇게 120일이 지나면 아이에게 영혼이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40일 동안 추모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아랍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번역가가 특별히 40편을 골랐다고 합니다.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쿠비안 빌딩입니다. 알라 알 아스완이 이집트 작가가 썼고요. 그 표지에서 보이는 그 건물이 야쿠비안 빌딩입니다. 2002년에 출판되었는데 출판되자마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02년 출판되면서 여기에도 보시면 아랍 소설 최초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2007년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2011년 한글 번역본이 출판되었고요. 아까 황금마차는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를 번역하셨던 김용우 선생님이 번역하셨습니다. 2011년 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던 해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30년 동안 장기 독재 집권을 했던 후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게 되죠. 이때 알라 알 와스와니 작가도 퇴진 운동에 앞장서서 같이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알라 알 아스와니 작가는요, 치과 의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가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치대를 나오게 되고 치과를 개업하면서 의사와 그리고 소설가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 이집트 시민혁명을 예견한 그런 소설이라는 부제가 나오죠. 야쿠비안 빌딩이라는 주상복합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고위층이 많이 삽니다. 고위층이 사는데 맨 위에 다락에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그것을 개조해서 빈민층이 살게 됩니다. 이 야쿠비안 빌딩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리인이라고 하겠죠. 내 관리인의 아들인 따하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입니다. 경찰대학에 진학하고 싶은데 출신이 아버지가 관리인이라는 이유로 경찰대학에 결국 진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난하게 사는 부사이나라는 처녀와 연애를 합니다. 부사이나는 이 따하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녀는 가난한 관리인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헤어지게 되고요. 애인과도 헤어지고 그리고 경찰대학에 진학하지도 못하게 된 따하는 결국 극단 이슬람 단체에 들어가게 된다는 비극적인 소재입니다. 그리고 부사이나 역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성상납을 하고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부패에 찌든 고위 간부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이로 시내에 이 야쿠비안 빌딩, 옛날에 화려했던, 옛날에 찬란했던 그런 문명을 가졌던 카이로 시내와 그리고 오늘날 발전하기는커녕 점점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점점 더 낡아가는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독재 체제에 따른 부조리, 그리고 모순, 뇌물수수 그러한 면들을 낱낱이 밝혔다고 합니다. 아랍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4편의 아랍 소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마음에 드는 소설이 있으세요?
그러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